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한인타운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 코리아 타운이 있으며 일본 시노쿠보에 있는 한인촌과 북경 왕징에 있는 한인촌도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한인타운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인인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한인타운 중에 조금 특이점을 나타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페스케리아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멕시코 동북부 누에보레온주에 위치해 있는 당시 인구 2만 명의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아 자동차의 멕시코 지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페스케리아의 시민 수는 5년 만에 18만 명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죠. 숫자로만 보면 별로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구수로만 보고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한국의 수도권 안에 있는 양주시나 포천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도시 규모가 무려 9배가 증가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봐도 흔한 경우는 아니라 BBC에서도 페스케리아에 위치한 한인타운을 7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스케리아는 한국인들이 정착하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막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이 지역의 산업붐이 시작되면서 인근에 많은 한국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멕시코 사람들은 이 지역을 가리켜 페스코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이 단어를 페스케리아뿐만 아니라 아포디카 및 산페드로와 같은 몬테레이 수도권의 도시들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페스케리아 내에는 우리 집 옆에 바로 있을 것 같은 한국식 편의점이 있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한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를 판박이처럼 닮은 교회도 볼 수 있죠. 타코집 사장 마리아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황량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곳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착한 이후부터 점차 유동인구가 늘어났어요. 한국인들이 마늘을 좋아하니까 우리 가게에서도 흑마늘을 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간판을 한국어로 표기하게 되었어요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페스케리아 슈퍼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레안드레 김 씨는 멕시코인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식품에 대해 궁금해서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페스케리아 번영의 시작은 한국 기업의 공장 설립을 통한 투자였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멕시코 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등극한 것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음식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음식을 찾아 먹는 현상은 세계인들의 트렌드가 되었죠. 201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시드니 영화제 대상 등 국내외 250개의 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작품에 나오는 짜파구리 또한 그 파워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짜파구리는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각각 한 개씩 끓여 조리하는 한국인들만 아는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의 등장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유튜브에 짜파구리를 영어로 검색했을 때 짜파구리를 조리하는 영상 조회수가 무려 1100만 회를 기록했을 정도로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외국인들도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섞어 먹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짜파구리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짜파구리 인증 사진을 올렸으며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한류라는 태그를 덧붙였습니다. 결국 전 세계 외국인들도 짜파구리 특유의 맛을 알아버렸으니 한국 라면에 대한 수출량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답은 예상과도 같이 폭등했습니다. 기생충이 방영한 전후로 한국 라면의 전 세계 수출량은 30%가 넘게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짜파구리는 2020년부터 컵라면으로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페스케리아의 마트에서도 짜파구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멕시코인들이 한국의 짜파게티가 궁금하다며 페스케리아의 한인마트에 찾아와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사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한편 같은 한인마트에 근무하는 클로디아 씨도 인터뷰에 응하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는데요. 그녀는 매장에서 한국 음악을 계속 틀면서 손님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을 들으면 특히 비트가 너무 좋다며 멕시코 음악과는 다르게 곡이 아주 꽉 차 있다면서 K-팝의 광팬임을 인증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는 말로 응대한다고 하네요. 한국에 대한 멕시코의 사랑은 상상 이상인데요. 예전 2017년 멕시코시티 아레나에서 열린 K-콘 행사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K-콘은 한류 콘텐츠와 정보기술, 패션, 뷰티 분야의 국내 기업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한류 축제인데 한류를 체험하고자 멕시코 현지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이 방문했다는 점에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멕시코는 약 100만 명의 두터운 한류 팬층을 형성하고 있을 만큼 한류의 영향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어느 나라보다 두텁습니다. 가령 중남미 역사상 처음으로 멕시코의 K-팝 등의 한류 콘텐츠만을 다루는 K-아워라는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도 등장했는데요. 멕시코 최대 라디오 방송사인 라디오 센트로에서 방송을 하며 최근 닐슨의 시청률 조사에서 청취율 7.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라디오 단일 프로그램 청취율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작 시험 방송일 뿐인데 7% 시청률을 차지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최소 140여만 명이나 동시에 방송을 청취하여 K-아워는 본방송으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이 멕시코에서도 역시나 화제입니다. 멕시코에서도 넷플릭스 1위를 달성은 물론 멕시코의 명절인 망자의 날에는 도시 중심가를 오징어 게임 속 캐릭터와 전통놀이들이 점령했죠. 비단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 사극인 연못까지 한국에서는 종영이 되어 순위권에서 벗어났는데도 멕시코에서는 지금까지도 넷플릭스 탑10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멕시코와 같은 언어권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가 한류의 교두보 역할을 한 셈이죠. 한국과 멕시코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고리는 우리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절 중 하나인 6.25 전쟁에서부터 이어졌는데요. 당시 멕시코도 전쟁에 참전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식량과 의료품을 지원했지만 유엔 참전국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멕시코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죠. 미군 참전용사 180여만 명 중 10% 정도인 18만 명이 히스패닉이었고 이 중 약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용사였습니다. 미군 중에 멕시코인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을 정도로 많았던 것이죠. 또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나틴계 미군 3,700여 명 중 상당수가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깃발 아래서 싸운 멕시코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6.25 전쟁 발발 70주년 계기로 멕시코 참전용사들이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은 숨은 영웅 찾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와 SNS에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운 멕시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찾는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하고 현지 일간지에 광고도 냈습니다. 그렇게 참전용사 4분을 찾았고 그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죠. 뿐만 아니라 멕시코 참전용사의 존재가 알려진 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더 늦기 전에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현지에서 참전용사들을 속속 확인해 참전용사회 결성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참전용사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멕시코 참전용사들을 찾아낸다는 계획이죠. 참전용사회 초대 회장인 비아레알은 참전용사회는 70년 전 우리 형제와 친구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투쟁과 희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탄생했다며 참전용사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멕시코와 한국 간 협력과 우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6.25 전쟁의 참전용사들 덕분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명예와 용기, 희생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의 한국 사랑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우리가 받았던 것만큼 우리도 함께 베풀어 양국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